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강제 입원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솔릭 기자입니다. 거기서 수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국가에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한 피해자들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 입원 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카미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폐지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전국에 8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구제를 해주라고 아마 이미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면 국가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신보건법 폐지와 자립생활 보장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100세 시대가 이제 눈앞인데 이 노후 대비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에 노후 대비 개인연금을 합쳐도 월 평균 60만 원대라 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불황 장기화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여력마저 줄고 있습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99만 원.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8만 원. 한국인의 노후 대비 현주소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3만 원을 합쳐도 61만 원으로 최저 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연금을 받을 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확정기간형 계약은 평균 연금 수령 기간이 약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이나 수입 있는 일자리, 별도 재산이 없으면 안정적 노후 생활을 꿈꾸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절반 이상은 아직 연금저축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길어지는 불황과 가계부채에 짓눌린 탓에 연금저축에 가입할 만한 여윳돈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입이 별로 들지 않으니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도 2013년 13.9%에서 2015년 7.8%로 크게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로 인한 저수익을 연금 가입을 꺼리는 한 이유로 보고 투자 기능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연금저축 개발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금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해 연금 가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항공기를 이용할 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적항공사, 공항운영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각 항공사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공익 차원에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 인력 배치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수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근무 중인 한정일 경위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경찰서에 자주 쓰이는 용어를 수어로 표한 사진을 직접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수어 가이드에는 경찰 사건 신고를 돕기 위한 범죄 용어와
방문 목적 등을 표현한 수어 사진과 함께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강동경찰서는 이번에 제작된 수어 안내서를 지구대와 파출소뿐만 아니라 서울지방청과 협의를 거쳐 서울 지역 다른 경찰관서로의 배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재현 기자입니다. 파란 조끼와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 천막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이동 클리닉이라고 적힌 버스들도 보입니다. 괴산군의 한 병원에서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무료 검진은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전문의 추천과 이동 진료 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층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 다문화 가정의 여러 사람들을 아무래도 의료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의료 봉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한편 무료 검진은 올해 처음 시작해 매년 1회씩 진행될 예정이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근로이사제라는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이 조례가 사실 어떤 조례인지 잘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가 근로이사제 조례를 알리기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 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는 보수 경제계에서 제기됐던 법령 위반 소지, 헌법에서 보장된 견영권 훼손 등 논란을 불식하고 안정적으로 근로자 이사제가 정착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9월 15일 심의 의결을 거쳐 드디어 지난 9월 29일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식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21개 투자 출연 기관 가운데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 중이며 근로자 이사는 일반 비상임 이사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 지금 이 갈등만 남아 대한민국과 또 산업에도 저는 서울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야말로 거버넌스,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그리고 바로 근로이사제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이야말로 저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고. 콘서트에서는 노사정 화합의 장으로 공동의 다짐문 발표 및 서명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 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수익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이번 콘서트는 박원순 시장, 노사 대표, 이용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았습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드는 보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차영입니다. 광주시 근육장애인협회가 제1회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근육장애인협회가 근육장애인들이 수개월간 호흡 재활을 위해 배운 하모니카를 무대 위에서 발표하는 작은 음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서는 근육장애인들의 하모니카 연주회와 장애인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노인회와 함께 안동에서 전국 16개의 시도 노인들이 모인 가운데 제5회 전국 노인 건강대축제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위대한 노인, 활기찬 100세의 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전국 노인 건강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서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그라운드 골프 등 생활체육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건강 100세 시대에 신노년 문화를 선도하는데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역의 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노인 문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원 연합회가 경북 지역 23개 시군 문화원과 회원 약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어울두리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과 각 지역 문화원의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전남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제2회 광주 전남 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등 지역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해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광주 전남을 위해 양 시도가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면왕 정가의 저자 송손 선생이 과거 급제 후 60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해 지인들이 열었던 회방연 재연을 시작으로 윤장현 시장의 환영사를 이낙연 도지사의 답사를 이어 광주시립국악광연악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의 합동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무대인 광주 인근은 과거 소세원, 면왕정 등 누정을 중심으로 꽃피었던 가사문학의 중심지여서 광주 전남 전통문화예술 상생이란 행사 취지와 부합되는 곳이어서 행사가 더욱 의미 있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주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제4회 광주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 지역 50여 개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했고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이 군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46회 영양군민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권영택 군수는 군민들이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체육대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건강한 밥상, 예천 농산물로라는 주제로 2016 곤충나라 클린 예천 농산물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각 읍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가을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시에서 제2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원자율방법연합대가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각종 범죄로부터 충북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빈틈없는 지역 방범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봉사단은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배치돼 등하교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경기 남부지원단이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고 지난 1년간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발표회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급격한 날씨 변화는 몸속 호르몬 분비에도 큰 영향을 줘 계절성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일반 우울증과는 확연히 다른 계절성 우울증의 특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기온과 일조량의 변화가 뚜렷해질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는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을과 겨울 계절성 우울증이 빈발하는 이유입니다. 햇빛의 양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욕과 잠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소 기분 변화가 심하거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여성의 경우 월경정, 불쾌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일반인 중 15% 정도가 가을과 겨울에 울적함을 경험하고 2에서 3%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게 촉발 원인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해가 충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밝은 빛에 많이 노출되고 또 잠자는 시간도 가능하면 크게 변화하지 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깨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 햇빛을 의식적으로 많이 쬐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을철 개인의 노력만으로 우울감이 나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니 유의하셔서 건강한 가을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복지TV와 웰페어 뉴스는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정각에 이 SNS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아침의 장인 복지리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 핫 이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